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 거대한 변화가 지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XRP가 어떻게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심장을 관통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직전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정작 실제 세상의 돈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는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 그 자체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변에서 태평하게 선탠을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파트너의 제이크 클레이버라는 사람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 피델리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같은 곳들이요. 이 회사들이 지금 당장 고객들을 위한 XRP 커스터디, 즉 XRP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오시나요? 커스터디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은행의 디지털 금고입니다. 수십조, 수백조를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 디지털 금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월가의 대표 주자들이라는 은행들이 XRP를 담을 금고조차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이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아직 진짜 돈, 즉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XRP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아직 파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월가의 은행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리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준비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리플은 이미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자체 커스터디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미 전세계 15개국 이상의 은행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파트너십을 맺어왔죠. 더 놀라운 건 최근에 리플이 발행을 예고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주요 스탁 은행으로 누가 지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BNHD 멜론, 뉴욕 멜론 은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 은행 중 하나죠.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월가의 다른 은행들이 XRP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동안 리플은 이미 그들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한 은행도 XRP 기관 커스터디를 제공하기 위해 리플과 협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리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설계자였던 겁니다. 리플의 영향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거대한 움직임은 아시아에서, 특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루머 단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있는 은행의 무려 80%가 국경 간 글로벌 결제를 위해서 AXP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기술과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한번 방향을 정하면 무섭게 추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의 은행 대부분이 AXRP를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시아 금융시장의 패권이 AXRP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SBI 홀딩스와 리플의 굳건한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루머는 단순한 뜬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XRP의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XRP의 최고 시나리오 가격을 약 5달러에서 7달러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과거의 데이터, 즉 역사적인 위험 수준이나 비트코인의 강세장 패턴을 기반으로 한 아주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5에서 7달러만 가도 엄청난 수익률이죠. 충분히 매력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XRP가 가진 잠재력의 정말 일부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외서 7달러가 보수적인 전망일 수밖에 없냐면요. 그 분석에는 XRP의 발목을 7년 가까이 잡아온 아주 거대한 족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1년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리플과 SEC의 소송이죠. 이 소송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XRP는 지난 몇 번의 거대한 상승장에서 제대로 된 힘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수십 배, 수백 배씩 날아갈 때도 XRP는 항상 소송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현물 ETF 승인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리플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있고 이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억눌려왔던 스프링이 한 번에 튕겨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기관들의 ETF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XRP의 가격은 $5, $7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역으로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과의 형평성 문제죠. 왜 유독 XRP만 이렇게 SEC에게 끈질긴 공격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SEC로부터 일종의 프리패스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더리움이 미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웨덴의 재단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나 전직 SEC 고위 관료와 관련된 로펌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유리하게 받아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했다면 이더리움 역시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 유독 XRP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건 분명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XRP가 단순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기존 금융 카르텔과 새로운 기술 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혹에 불을 지핀 사건이 또 있었죠. 바로 SEC의 전 의장 게리 겐슬러의 통화 기록 문제입니다. 그의 정부 공식 휴대폰에서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가 기술적 오류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규제기관의 수장이 가장 민감한 시기의 통신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기관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투명성과 신뢰성에 아주 큰 흠집이 간 사건이죠. 이런 불투명한 기관이 내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국경 간 결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송금 시스템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엄청나게 비싸죠. 너무나도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치가 안정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수수료에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리플이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해질수록 리플과 XRP 같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기름을 붓는 더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 패권의 균열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결제를 할 때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통화나 혹은 새로운 공동의 통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판이 흔들리는 겁니다. 달러라는 절대적인 기축 통화가 흔들리는 세상에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중립적이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브릿지 자산, 즉 연결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자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모든 증거와 흐름이 단 하나의 자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리플은 이미 그들을 뛰어넘는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XRP의 발목을 잡던 규제 리스크는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해소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 간 결제의 혁신과 달러, 패권의 약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은 XRP를 필수 불가결한 자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융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대략적인 투자 전략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나 뉴스 몇 개 본다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고민도 함께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혜택, XRP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항상 XRP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한 종목에만 올인하는 집중 투자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미래 전망이 우수하지만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저평가 수혜 종목에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남들이 10%,
30% 수익을 얻을 때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폼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금전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특히나 전화번호를 양식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초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